이거 MLS 공식에서도 토마스 밀러 vs 손흥민이에요. 그러면서 팝콘 예. 튀기고 있어요. 팝콘각. 아, 팝콘 맛있겠다 이러면 경기도 팝콘 먹으면서 봐야죠. 예. 예. 그래서 승자는 누구 해가지고 기사가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의 레전드 토마스 밀러가 팀에 합류하기 전부터 이미 밴쿠버는 역사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었다. 다 같은 얘기인 거죠. 네. 예, 그리고 LAFC 역시 부안가를 중심으로 탄탄한 구조를 구축하며 플레이오프 경쟁권을 유지해왔다. 여기에 토트넘의 상징적 존재인 손흥민이 리그 최고 이적료로 합류하면서 체론돌로 감독의 공격은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했다. 그러면서 MLS에 도착한 이후 더 큰 임팩트를 만든 선수는 누구일까? 예. 그리고 다가오는 맞대결에서 우세한 쪽은 어디일까? 직접 살펴보자. 살펴보시죠. 예, 일단 손흥민 선수가 가세하고 나서의 이제 손흥민 선수의 기록과 그리고 LAFC의 기록이에요. 네. 이게 손흥민 선수가 뛴 건 1패예요. 오스틴전 패배가 있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흥부가. 예. 예. 그래서 9승 3무 2패. 하지만은 1패는 손흥민 빠졌을 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었을 때는 8승 2무 1패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골 4도움을 기록 중에 있는 거고요. 손흥민 선수는. 그리고 밀러도 이제 오고 나서 밴쿠버의 성적이에요. 여기도 밀러가 빠진 경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캐나디언 챔피언십 결승전 나가기 때문에 리그 경기 빠진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건 간에 7승 3무 1패 8골 3도움입니다. 진짜 기록만 놓고 봐도 왜 이 두 선수를 헤드라인으로 계속 잡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들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밀러에 대해 이제 먼저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밀러는 첫 기자회견부터 특유의 유쾌한 매력을 뽐냈다. 염소 울음소리를 완벽하게 따라하면서 존재감을 그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입단식부터 이런 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밀러가 그러니까 정말 축구 때문에 밴쿠버를 선택한 거라는 거. 동시에 자신의 축구 철학이 세렌센 감독의 비전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설명했다. 이 밀러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독일인, 근데 축구에서만큼은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예. 한번 밀러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능동적인 축구를 했고 나는 커리어 내내 사랑해온 방식이다.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고 발을 떼지 않고 몰아붙이는 플레이 말이다. 예스퍼와 대화를 나누면서 축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다. 사실 이 능동적인 축구가 바이언에서도 계속 그래왔고, 그렇죠. 익숙한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데뷔전에서 이제 밀러는 교체로 들어오자마자 더미 패스, 네. 그러니까 흘리는 거를 얘기하죠. 본인이 미끼가 되는. 그리고 또 이제 스루 패스, 좁은 공간에서의 패턴 플레이까지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팀 공격을 중심으로 녹아들었다. 그러면서 선발로 나선 경기대에서는 무려 경기당 한 골을 기록 중이다.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을 합쳐 8골 3도움이라는 가공할 생산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네. 그러면서 밀러가 첫 선발로 나온 이후 총 득점 관여수는 메시, 부안가, 손흥민, 드라이어에 이어서 리그 5위다. 그러면서 게다가 밀러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밴쿠버는 단 1패밖에 당하지 않았다. 그마저도 경기 시작 10분 만에 한 명 퇴장당한 거였죠. 그래서 10명이 된 상황이었음에도 경기력에서는 상대를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렌센 감독의 3-2-5 구조에서의 이건 이제 공격 시예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가 4-2-3-1을 쓰거든요. 하지만 이제 공격 시에는 3백 빌드업을 쓰고 이제 2명의 미드필더에 5방향으로 공격을 가는 것 때문에 3-2-5 구조에서 밀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완벽한 자리를 잡았다. 떠난 페드로 비테의 창조성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월드클래스 골 결정력까지 더해준다. 네. 그러면서 수비에서도 사사의 블록을 일선에서 흔들림 없는 압박을 보여주며 팀의 기대 실점 허용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1.25골에서 1.1골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기대 실점이니까 이거는 좋은 거죠. 네. 그러면서 축구 IQ, 전술 적응력, 생산력까지 모든 면에서 밀러는 완벽한 시즌 도중 영입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진짜 축구 IQ는 넘사인 것 같아요. 네. 밀러는. 예. 근데 이제 손흥민, 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라면 그에 걸받는 즉각적인 임팩트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렇죠. 손흥민은 정확히 그 기대를 충족시켰다. 그러면서 LAFC 데뷔전에서 교체 투입돼서 동점 페널티킥을 이끌어냈고, 그래서 이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해냈고, 그 순간부터 놀라운 상승세가 시작됐다.
손흥민, 부안가가 모두 없는 10월 A매치 기간 1패 포함 LAFC는 손흥민 합류 이후 단 2번밖에 패하지 않았다. 네.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는 그 상승세의 핵심이었다. 11경기에 선발해서 10골, 그중 9골이 오픈플레이. 그리고 또 이제 4도움을 기록했다. 페널티킥을 양보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예, 그러면서 손흥민이 첫 선발로 나선 이후 더 많은 골 관여를 한 선수는 메시와 부안가뿐이다. 그리고 부안가의 그 많은 골 관여는 새로운 파트너 손흥민의 도움을 크게 받은 결과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채운둘로 감독은 손흥민 합류 이후 전술을 몇 차례 미세 조정했지만 결국 3-5-2에 기반한 구조로 정착했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투톱을 이루면서 LAFC는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전환 공격팀. 역습하는 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빠른 팀이 됐다. 네. 그러면서 실제 손흥민 첫 선발 이후 LAFC의 역습 득점에서 MLS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게 그가 경기당 0.69골인데 2위 뉴욕시티 경기당 0.46골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거의 0.23골? 예, 그 정도의 격차가 납니다. 예. 그러면서 게다가 손흥민은 다재다능한 공격수다. 그렇죠. 그러면서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 89, 그가 상위 89% 안에 드는 거고요. 기대 도움 상위 91%. 그리고 전진 패스 상위 93%. 이건 예. 미드필더 기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진 볼음반 이게 드리블인 거거든요. 5m 이상 드리블한 거가 또 상위 94%. 드리블 성공 상위 96%. 손흥민은 이렇게 보면은 주 득점원에다가 플레이메이킹까지 플레이메이커의 드리블러까지. 그렇죠. 이 공격 진영에서는 육각형의 이 도형을 완벽하게 그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LAFC가 더 균형 잡힌 볼 점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손흥민은 90분당 1.91회의 박스 진입 패스를 기록하며 이 역시 팀 1위를 기록했다. 이건 빅찬스 메이킹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뭐 박스 안쪽으로 어쨌건 간에 많은 패스를 공급해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트급 지표, 엘리트급 성과, 그리고 팀의 경기 방식을 더 다양하게 만든 영향력까지. 지난 몇 달간 손흥민만큼 팀을 변화시킨 선수는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밀러와 손흥민 둘 중에 누가 더 리그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결론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예. 개인의 임팩트를 따졌을 때 밀러 역시 월드 클래스지만 시즌 도중 영입의 정답에 가까운 선수지만 조금 더 변화를 이끈 선수는 손흥민이다. 비슷한 출전 시간 동안 손흥민이 더 많은 골 관여를 기록했으며 부상 결장도 없고 LAFC의 승점 상승폭 역시 더 컸다. 손흥민 출전 전, 손흥민이 있기 전 LAFC의 승점 획득률은 경기당 1.66점이었으나 네. 손흥민이 오고 나서 2.09점. 그러면 0.5점 가량 상승한 거죠. 그렇죠. 예, 이는 밀러 합류 후 밴쿠버의 상승폭 0.36점을 넘어선다. 밀러도 대단하긴 해요. 예. 왜냐면 밴쿠버는 잘하던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승시켜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소한 차이지만 우열을 가리자면 손흥민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근데 누가 다음 라운드에 오를지 밴쿠버와 LAFC의 이 승부 예측을 좀 했는데 밴쿠버의 우위를 좀 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개인의 영향력은 손흥민이 조금 더 컸지만 매치업에서 우위에 있는 팀은 밴쿠버다. 아하. 예, 홈 2점에 더해 스렌센 감독의 팀은 더 균형 잡혔고 예. 더 효율적이며 특히 수비 조직력이 뛰어났다. 밴쿠버 코칭 스태프는 공격 시에도 항상 전환 상황을 대비한 수비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LAFC의 강점인 빠른 역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라이언 골드 등 부상자들이 충분한 휴식 후 복귀 가능성이 높아 최상의 전력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예. A매치 브레이크 없이 바로 붙었으면은 그랬으면은 더 상대하기 쉬웠을 것이다. LAFC 입장에서. 예. 이게 A매치 브레이크가 밴쿠버한테는 굉장히 득이 됐어요. 좀 쉴 수 있고 그것도 다 쉬었으니까. 핵심 선수들이 부상 후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었어요. 예. 그러면서 어쨌건 간에 밀러가 중심에서 공수 모두를 조율하고 탄탄한 팀 구조가 뒷받침하는 밴쿠버가 이번 스타 총출동 매치업에서 한 발 앞선다. 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밴쿠버가 조금 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승부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예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둘의 대진이 잡혔을 때 또 이제 MLS 360에서 항상 뭐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예, 그때 이제 이제 손흥민과 밀러 얘기가 결국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진행자인 이건이 손흥민은 시즌 중반에 합류했다. 밀러도 마찬가지고 다음 경기에서 둘이 맞붙게 되는데 두 선수 중 누가 팀에 더 좋은 영입이었나? 라고 질문하니까 메카티가 아주 근소하게 손흥민이라고 본다. 그는 부안가를 이전보다 더 좋은 선수로 만들었으니까 조금 더 손흥민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전술적으로는 밴쿠버한테 LAFC가 좋은 상대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LAFC가 속공의 팀이어서 밴쿠버처럼 점유하는 팀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보냐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체흔돌로 감독은 바꿀 게 없다. 그냥 오스틴은 내려앉는 팀이었어가지고 본인들이 점유해야 되니까 좀 그것 때문에 고전한 게 있는데, 그렇죠. 밴쿠버 상대로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LAFC는 볼을 점유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팀이다. 반면에 밴쿠버와 세렌센 감독은 볼 점유를 중시하는 팀이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더 변화를 좋아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밴쿠버 쪽일 것이다. LAFC의 강력한 역습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 얘기에서 미드필더는 확실히 밴쿠버가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전 센터백 2명, 근데 복귀 1명은 지금 할 거여가지고, 네. 예, 이거는 조금 과거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두 스타 중 누가 올라갈까? 밀러나 손흥민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승부 가릴 거는 이 두 선수다. 결국 이 둘이 키가 될 것이다. 네. 이런 큰 경기에서는 결국 슈퍼스타가 판도를 바꾼다. 네. 밀러는 경기의 리듬과 템포를 조율하려 할 것이고, 손흥민은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찌를 것이다. 경기 자체는 매우 팽팽하겠지만 이 두 선수가 결국 승부의 열쇠를 쥘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팟캐스트죠. 네. 예, 이제 진행자인 앤드류 위비가 이 사람 밀러한테 굉장히 감명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예, 밀러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냐면은 LAFC랑 밴쿠버 경기에서 이제 현장 사이드 라인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기간 뿐만이 아니고 여러 번 이제 밀러를 사이드 라인에서 지켜봤는데, 네. 근데 저거 사이드 라인이라고 하면 박 의원님한테 엄청 혼나는데. 왜요? 터치 라인인데. 사이드 라인은 농구 용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박 의원님이 그래서 사이드 라인이라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예. 근데 확실히 미국은 그게 더 익숙할 수도 있죠. 미식 축구도 사이드 라인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사이드 라인이 익숙한가 봐요, 저 사람은. 예. 어쨌건 간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경기를 보는 모든 사람은 시선의 한 소각, 집중력의 일부를 항상 밀러에게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MLS에서 밀러보다 더 재미가 들어갑니다. 예. 더 영향력 있고, 더 목소리가 크고, 더 팀을 복돋우고, 뭐든지 가장 모모한 선수는 없다. 그는 정말 경기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동료들의 어깨를 잡고 귓속말로 달콤한 말도 하고 전술적인 이야기까지 한다. 그는 압박을 이끌고 그의 터치는 진짜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면서 라이트 필립스를 부르는 거죠. 네. 내가 경기장에서 그 엄청난 퀄리티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느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밀러가 경기하는 걸 보면 솔직히 과장처럼 들려도 진짜 영감을 받게 된다. 정말 그렇다라고 하니까 맷 도일이 농담하는 거야, 농담. 예. 브래들리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브래들리 라이트 필립스의 단짝이었던 전성기 샤샤 클레스탄 보는 느낌인가? 딱 이렇게. 이건 논란이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러는 거예요. 라이트 필립스가 그 이름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게 말이 돼? 그 이름 당장 빼! 이러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위비 말에 덧붙이자면 우리가 큰 스타들이 MLS에 올 때 흔히 득점, 기술, 화려한 터치만 기대하는데 밀러를 보면서 느낀 건 당신이 방금 설명한 모든 것들이 진짜 핵심이라는 것이다. 데뷔 전에도 그랬다. 선수들 이름도 제대로 다 모르는 것 같았는데 이미 언제 압박해라, 언제 유지해라, 지시하면서 팀 전체를 조직하고 있더라.
난 보면서 밀러가 지금 밴쿠버 전술을 제대로 알긴 아는 건가? 팀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기는 하나? 싶을 정도로 놀라울 정도였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런 게 바로 큰 선수, 승리자, 그리고 지정 선수가 라커룸에 가져와야 하는 거라는 것이다. 단순한 재능 이상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샤가 누구임이라고 하시는데 브래들리 라이트 필리스랑 함께 뛰었던 여기 나오는 패널입니다. 예. 맨날 이렇게 코스염 입고 마른 그 키 큰 그 패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위비가 좋은 포인트라고 하니까 맷 도일이 이제 댈러스전에서 나온 그 리오스의 골에서도 그게 보였다. 하이라이트 보면은 그 골 장면에서 밀러는 골이 나오기 전 3번의 패스 전에 볼을 뿌린다. 그리고 패스를 보내자마자 하이라이트에서 배경을 잘 보면 밀러가 소리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고 수비수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네.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칼럼 같은 데서도 그래비티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밀러가. 그러니까 중력. 수비를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네. 그래야 리오스가 파포스토 침투해서 완전히 열린 헤딩 찬스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골이 나왔고, 그 클립이 진짜 웃긴 게 밀러가 공격 전체를 조이스틱처럼 조종하는 게 보인다. 밴쿠버 공격은 원래도 좋았는데 밀러가 합류한 이후로는 정말 리그 최고의 공격이 됐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한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 밀러가 수비수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게 밀러 한번 쓱 놓치면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네. 그만큼 공간을 잘 활용하는 선수다 보니까 좀 이런 밀러의 장점들이 경기장 내에서도 보인다. 그리고 라커룸에서도 밀러, 이 베테랑 선수가 가져와야 할 것들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손흥민 선수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합류했는지, 그리고 손흥민이 미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 보니까, 밀러와 관련된 거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밀러가 왔을 때 이제 좀 내용들이 조금 나온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밀러가 처음 밴쿠버로 왔을 때 79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다라고 해요. 예,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화이트캡스의 전설적인 다큐멘터리라고 하거든요. From Village to Victory. 그러니까 시골 촌동네가 승리로 가다. 인 거예요. 예. 그래서 1979년 북미 사커리그 NAS의 최악체로 평가받던 화이트캡스가 스타 군단 뉴욕 코스모스를 격파하며, 뉴욕 코스모스가 제가 알기로 예전에 펠레도 뛰고 했던 팀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승 차지했던 여정을 돌아보는 작품이다. 이거를 보면서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밀러도 본인도 그러고 싶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현재 이루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팀의 지렛대가 됐다는 거죠. 경기장 안팎에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가 주변 선수들을 더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팀 전체가 더 좋아지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밀러가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는 팀 결속력을 지금껏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우리는 반드시 트로피로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한 거고요. 네, 저 밀러 사진만 봐도 밀러가 어떤 선수인지가 보이죠? 예. 기자회견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예,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밀러가 밴쿠버 선택하는 게 더 놀랍긴 했어요. 밀러는 어쨌건 미넨이 대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하고 그런 거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좀 어쨌건 밴쿠버가 캐나다에선 가장 크지만은 그래도 북미 전체로 따지면은 미국 도시들에 비해서는 어쨌건 간에 작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관심도도 MLS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좀 놀라긴 했었습니다. 밀러는 근데 일단은 낭만이 있는 선수니까. 예. 그래서 여기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가 밴쿠버를 선택한 건 많은 이들에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전통적 축구 강팀과는 거리가 있는 도시로 향하는 조용한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면서 밀러는 밴쿠버 공격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라커룸 분위기와 팀 전체의 자신감을 끌어올렸고 국내외에서 화이트캡스를 향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 네. 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팀 내에서 그리고
경기 내에서 경기 밖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밀러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밀러가 밴쿠버라는 도시를 품다라고 해가지고 도시의 아름다움, 문화, 사람들의 환대는 밀러의 기대치를 넘어서며 그를 사로잡았다.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실하게 만든 순간은 데뷔전에서 찾아왔다. 네. 하면서 뭐 데뷔전에서 2분 만에 첫 골을 넣었는데 옵사이드로 취소됐지만은 어쨌건 그 느낌은 대단했다라고 하면서 경기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4골 때문에 경기장에서 폭죽이 터진 건 처음이었다. 네.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어디 있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밀러가 이 화이트캡스가 겪은 긴 부진의 역사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밴쿠버라는 지역 특유의 날씨에 관한 이야기도 이미 들은 상태였는데, 근데 밀러를 기다렸던 건 맑은 하늘과도 같은 환영이었다고 합니다. 도시의 삶, 자연, 그리고 축구 프로젝트 모두가 이 밀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 밴쿠버로의 이적을 굉장히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스토리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네. 그래서 하지만 이는 여정의 스토리 부분이다. 내가 신경 쓰는 건 그저 잔디와 축구공뿐이다. 우리는 축구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이건 D인데. 네. 그리고 예, ESPN에서도 밀러와 손흥민의 MLS 꿈 같은 데뷔, 밴쿠버 LAFC 충돌로 둘 중 한 명은 탈락한다. 예,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 아프죠. 예. 한 경기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도 아쉽고, 예, 그런데 더워서 잠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손흥민 선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밀러가 좀 일찍이 탈락한다는 건 조금 안타깝긴 하고요. 네. 탈락해야죠. 그래도 밀러가. 네, 밀러가 네. 탈락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들은 꿈같은 시즌 중반 영입의 전형적인 사례다. 그러면서 새로운 들어온 선수가 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그라운드에서의 활약으로 팀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를 떠올려보라. 현실은 종종 다르다. 어떤 선수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 이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두 명의 선수가 붙는다. 바로 손흥민과 밀러이다. 네. 라고 하면서요, 뭐 기록들 얘기한 다음에요, 단순한 기량 이상의 이유가 있을까 하면서 여러 요인들을 제시했는데, 플레이 스타일로의 적응, 그 팀 동료들과의 오프필드 케미스트리, 그리고 승리를 향한 갈망 등이 그 목록에 있다. 말은 단순하지만 MLS의 축구 문화가 이전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릇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들이 상위 리그에서 왔으니까 그냥 얕잡아 보면서 오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 둘은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홀링스헤드가 이제 일화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경기 준비 위해서 웨이트 막 하고 있는데 손흥민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웨이트 건네주니까 손흥민이 그래 해보자 하면서 하더라. 예. 그냥 평상복 그대로였는데 바로 따라하면서 농담 주고받았다. 그러면서 그의 에너지를 테스트해볼 기회였고 그는 확실히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손흥민이 LAFC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밀러와 비슷하게도 LAFC의 스타일과 완전히 들어맞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태도 역시 핵심이다. 그러면서 홀링스헤드는 손흥민이 요구할 건 확실히 요구하지만 단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 건설적인 방식으로 팀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네. 예, 그러면서 손흥민은 가장 먼저 팀의 변화를 요구하는 선수다. 하지만 플레이가 끊기면 제일 먼저 와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웃어준다. 방금 플레이에서 자신이 어떻게 달랐어야 했는지, 어떤 장면을 봤는지 서로 얘기하면서 해결책을 찾는다. 단순히 좌절이 아니라 팀이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LAFC의 뭐 요리스라든지, 그리고 체룬돌로 감독도 뭐 맞상대를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체룬돌로 감독이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지칭했다고 합니다. 수비수 입장에서 그는 계속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정말 성가신 존재였다. 이 모든 요소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 손흥민의 성공은 예정된 일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LAFC에서 손흥민 장점은 밴쿠버에서 밀러에게도 똑같이 들을 수 있다. 완벽을 향한 열정과 동시에 모든 행동에서 느껴지는 겸손함.
그래서 이제 소렌센 감독은 밀러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토마스 밀러가 아니라 토마스 밀러가 있는 화이트캡스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팀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는 것보다 내가 속한 팀이 유명해지는 걸 원한다는 건 거죠. 네. 그게 첫날부터 그의 목표였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팀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버울터가 문자 메시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메시지 하나로 이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밀러는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선수이고 그저 팀의 한 명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보여줬다. 그건 첫날부터 그가 계속 강조한 부분이고 우리도 그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돕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밀러는 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복잡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살아간다. 그게 그를 성공으로 이끄는 이유다라고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토마스 밀러가 이 밴쿠버로 오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알 수 있는 인터뷰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휴가 오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뛰기 위해 왔고 그게 목표였어요. 나라가 바뀌고 팀이 바뀌면 적응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커리어 내내 상황에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해왔고 그게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진지한 모습, 네? 이 밴쿠버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내 매체들이 참 기사들을 거스기하게 적었더라고요. 그렇죠. 이 토마스 밀러가 손흥민을 도발했다. 예. 네. 이거 그런 내용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손흥민이 PTSD를 겪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좀 기사를 작성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그런 게 아닌데 그걸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기사 내용인 거고 이게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이 과거 9번 맞붙었고 밀러가 6승 2무 1패로 우세하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독일 꺾은 거 그게 유일하게 밀러가 손흥민과의 맞대결에서 졌던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 질문한 거예요. 분데스리가 시절에 손흥민과에 대한 대결, 맞대결에 대한 질문을 던지니까 밀러가 당시 손흥민을 지금과 비교하는 건 불공평하다. 그렇죠.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은 바이언가. 근데 사실 레버쿠젠에서보다 토트넘에서 더 많이 붙었던데. 그래요? 예. 오. 토트넘에서 토트넘도 엄청 져가지고 그래요? 평가전 어쨌건 간에 아무튼 뭐 전력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러 지금 우리는 둘 다 아주 좋은 팀에서 뛰고 있고 그러니까 LAFC와 밴쿠버 얘기입니다. 그는 거기서 빅 플레이어다. 나도 여기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함부르크 시절에는 우리가 가면 경기마다 상대를 완전히 압도해버리곤 했다. 그래서 8대2에서 9대2 정도로 이겼을 거다. 하지만 당시 그는 매우 훌륭하고 재능 있는 어린 선수였다. 그렇기에 너무 과거를 되돌아보는 건 올바른 논의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과거랑 지금 비교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 함부르크 시절과는 훨씬 더 성장을 했고 함부르크와 바이언 팀만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지금은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밀러가. 그래서 이제 뭐 체른돌로는 이제 그 밀러를 주의해야 된다.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선수고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비범하고 길고 유연한 몸. 때때로 불안정해 보이는 듯한 기술이 오히려 완벽히 통제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뺏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터치, 패스, 마무리 모두 최고 수준이다. 박스한 움직임 역시 월드 클래스다. 근데 손흥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토요일 양팀 팬들과 중립 팬들은 두 선수의 클래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꿈같은 시즌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수는 오직 한 명뿐이다. 이게 매우 아쉬운 일이죠. 이게 손흥민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맞대결 좀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 제가 비교한 게 아니고 올린 겁니다. 밀러가 좀 우세할 수밖에 없죠. 밴쿠버에서 올린 거예요. 히스토리 오브 밀러 vs 손. 밀러가 앞선다고 아주 이런 거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경기는 6승 2무 1패 밀러의 팀이 우세하고 친선 경기는 2승 1무 이것도 밀러 팀이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밀러가 4골 2도움 손흥민이 2골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공식 맞대결은 이제 2024년 8월 10일 평가전 토트넘과 바이언 쿠팡 플레이였죠? 그렇죠. 쿠팡 플레이 다음이다.
쿠팡 플레이 다음에 런던 그렇죠, 와가지고 그렇죠. 런던에서 한번 했죠. 케인 보내가지고 2번 연달아서 예. 맞대결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손흥민의 토트넘을 바이언이 3대2로 승리했다. 밀러는 골을 넣었다. 그리고 이제 공식 경기에서는 2019년 12월 11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밀러가 알폰소 데이비스의 리바운드를 마무리하며 결승골을 넣어 바이언이 토트넘을 3대1로 제압했다. 네. 예, 뭐 그런 거고. 이때 이게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었고요. 첫 맞대결은 2011년 8월 20일 분데스리가 경기. 당시 21세의 밀러는 바이언 소속으로 19세의 손흥민이 있던 함부르크를 5대0으로 완파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유일한 승리. 이게 중요해요. 네. 제가 일부러 이걸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아니에요. 유일한 승리 맞아요. 예. 그 기록 다 나온 거 맞아요. 예. 어쨌건 간에 이 뒤에 예. 제가 일부러 대한민국과 독일 이 유니폼 세운 게 아니에요. 유일한 1승 이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예. 손흥민은 이 맞대결에서 단 한 번만 예. 승리를 거뒀다.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른 거 다 쓸데없는 경기죠. 예. 예. 어쨌든 이 맞대결에서는 밀러가 우위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한국은 독일을 2대0으로 꺾는 이변을 일으켰으며 손흥민은 경기 막판 빈골대를 질주해 세게골을 기록. 독일을 조별리그 탈락시켰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독일 첫 탈락이죠. 예. 조별리그. 독일은 항상 조별리그는 좀 무난하게 통과를 했었는데 네. 이때 패배하고 카타르 때도 또 탈락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안 좋은 버릇이 생겼어요, 독일한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요. 예,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밀러가 최근에 키커즈랑 인터뷰에서 다음 시즌에도 밴쿠버에서 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질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있나요? 풀 트로틀? 스로틀 이거 스로틀. 잡아당기 최대한 전력 모든 거를 다 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예, 스로틀 영어예요, 영어. 예. 그래서 왜 영어를 쓴 거니까 플래튼버그가 기자는 그러니까 독일 기자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 사람도 로마노랑 놀면서 네. 조금 일부 이렇게 요즘 어그로 많이 끌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LAFC를 상대로 하는 경기에서는 55,000석이 매진될 것이다. 며칠 전부터 표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아이스하키 열풍이 강한 캐나다에서 이런 걸 이뤄냈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없었으면 못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번역한 거거든요. 네. 예, 번역한 게 어떤 거냐면요. 정말 기분 좋다. LAFC에 와서 아주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고 정말 행복하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빨리 시작하고 싶다. 이곳에 오기 전에 당연히 요리스와 베일 그리고 이미 여기서 뛰어본 여러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사실 2018년에 팬들과 이미 인연이 생겼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죠. 우리가 멕시코 16강 올려주고 예. 독일 잡고서는 그때 그래서 이제 LAFC의 멕시코 팬들이 그때 이제 토트넘이 인터 챔피언스컵 때문에 미국 갔을 때 손흥민 선수를 초청하고 한국 팬들을 같이 데려가서 만나게 했던 거였죠. 네. 예, 그러면서 이미 인연이 생겼는데 이런 인연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새로운 챕터는 그때 이미 시작됐던 것 같다. 당시만 해도 MLS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네. 엄청나게 성장했고 그래서 이 리그에 뛰어들어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자주 그 얘기 하잖아요. 손흥민이 MLS 가서 아쉽다. 지금도 유럽에서 뛰었으면 좋겠다. 유럽에서 뛸 수 있는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 한 얘기거든요. 행복을 선택해서 LA에 왔다. 예, 선택지는 정말 많았지만 결국 나는 행복을 선택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 LA를 선택을 한 거다. LA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 중 하나고 내 전 동료가 여기 있고 지금은 내 동료다. 그렇죠. 모든 요소가 딱 맞아 떨어졌다.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지는 느낌이었다. 예,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했다. 이곳은 또 다른 리그이고 나는 다시 제로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리그에 익숙해져야 하고 MLS를 먼저 느껴야 한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선 팀 동료들이 필요하고 코칭 스태프가 필요하며 내 의지도 필요하다.
네.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반드시 해낸다. 엄청난 자신감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난 나를 원하는 곳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그곳이 바로 LAFC였고 난 그걸 느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좀 저도요. 신경을 예. 물렸는데 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라도 넘어설 겁니다. 팬들을 위해 그리고 이 클럽을 위해서요. 저는 이 말을 좀 팬들을 위해 그리고 클럽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네. 내 몸을 다 바쳐서라도 선을 넘으라면 넘고 뭐 한계를 넘으라 그러면 넘겠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감동이더라고요. 네. 예. 정말 멋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